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요즘 대선 기간이어서 그런지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교육 현장에서의 테크놀로지 적용은 특히 대학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를 교육 현장에, 저희 학교의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외 사례들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실제로 수업에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실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라는 이제 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교육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육에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혹시라도 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테크놀로지들을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에듀테크놀로지라고 줄여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듀테크라고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에드테크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먼저 나서서는 안 되고, 테크놀로지는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되고요.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 그러한 것들이고, 이 중에 오늘은 먼저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외국에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도 요즘 A목 대선 후보께서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뭐 언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3차까지 끝났고요. 이제 4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이 돼서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기술적 테크놀로지의 변화 요인들이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3D 프린터, 뭐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등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한 몇 개의 기술들이 현재 교육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입니다. 기존까지는 인터넷은 주로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사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물들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시대입니다. 벌써 이거는 우리도 현실 세계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그 공간에 어떤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혹은 사람이 들어가면 저절로 불이 켜진다든지, 실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각 강의실들에 센서를 달아놓고 사람이 없으면 5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전원이 다 차단돼 버립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그런 식의 어떤 테크놀로지들을 강의실들이나 건물들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은 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5만 가지 제품을 다 만드는데, 중국의 샤오미라는 기업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거라든지, 혹은 뭐 이런 이동하는 이런 거라든지, 시계 차는 거, 핸드폰,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드론까지, 혹은 뭐 전기 포트, 공기청정기, 모든 거를 다 만들고 있고, 체중계도 만들죠. 근데 딱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게 다 통신 포트를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나중에 뭔가를 하게 되면 인터넷 쪽에서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강의실이나 도서관, 캠퍼스 전체의 스마트화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연대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채광이나 온도, 습도, 조명, 출석이나 출입, 시설 관리 등을 모두가 다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들이 다 장비들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다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런 어떤 시설 관리 측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라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IOE, 모든 것들이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직원이나 혹은 대학의 전체 성과, 퍼포먼스, 학생들의 학업 성적의 진도까지도 다 측정이 가능해지고 그것들이 모니터링 될 수 있는 환경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커집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그냥 검색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정도였고 인터넷에서 데이터 올리고 하는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일 생산되는 데이터의 규모는 80억 테라바이트 정도가 매일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2년이 지나면은 이 배가 또 늘어날 테고요. 근데 만약에 IoT 세계가 되면은 이 정도 규모가 아닌 거죠. 사람이 배제되고 모든 사물들이 다 데이터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테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000년대에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됐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학 사회 교육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러닝 어널리틱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전에는 어떤 수업을 받았는지 성적이 뭔지 이런 것만 측정이 가능했다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학생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 학생이 했던 어떤 패턴들을 보니까 너는 경고를 받을 것 같아. 이런 것까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퍼듀 대학의 코스 시그널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학생들의 어떤 패턴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때려 넣으면은 저희 대학교에서 사이버 캠퍼스를 쓰고 있죠. 이 대학도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게 빨간불 들어온 애들은 얘네들은 기말고사 때 F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과 수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이것들을 데이터를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너무 느리고요. 이제 이때는 컴퓨터가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주고받고 있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졌죠. 그리고 현실에서 보면은 이런 그 IBM 왓슨이나 구글 알파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가 이제 코타나라는 건데 이미 윈도우 OS나 윈도우 폰에 이미 다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얘들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애플 시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시리야 사랑해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이런 정도까지 발전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IBM 왓슨을 도입해가지고 환자들의 어떤 진료를 해주는, 환자가 와가지고 암 진단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암인지 갖다가 판단해주는 이런 단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5대가 들어와 있죠. 이 정도, 6대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인도나 미국, 중국에는 이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닥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건양대학교 병원이고 이게 길병원 같은데, 물론 이제 IBM 왓슨을 이용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전체 그 환자를 다 그냥 진단해 버리는 건 아닙니다. 진단하진 않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들을 진단할 때 애들이 참고 자료를,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들을 넘겨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의학 서적과 의학 지식들, 그리고 오늘도 발전하고 있는 의학 지식들을 얘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얘는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데이터를 그때그때 전달해 줍니다. 의학뿐만이 아니라 기사 작성도 요즘은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그 기사들은 그냥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바로바로 쏴버립니다. 이 퀼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인공지능 기사 작성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소설도 쓴답니다. 일부 문학상에서 상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설을 인공지능이 써가지고. 음악도 작곡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이 구글에서 그린 이 그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은 1억 원인가 2억 원인가의 경매가 되기도 했답니다. 제일 어렵다는 게 이게 뮤지컬 쪽이라고 하는데 뮤지컬도 이미 제작을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15년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지아텍의 실험이었습니다. 그 컴퓨터 수업에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 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9명의 튜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인공지능 튜터를 썼습니다. 질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튜터를 썼는데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그 인공지능 튜터가 인공지능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어떤 질문에 답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이미 대학 사회에서 2015년서부터 이런 인공지능 튜터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이 딘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는 이것도 IBM 왓슨을 인공지능으로 쓰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365일 동안 학생들이 온라인 자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학교에 뭐 질문하는 거를 사람은 저렇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이런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첫 학기에 한 3만 개가 넘는 질문을 답변을 했고요. 그 결과 학교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 직원들이 어떤 그 문의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각 행정부서들이나 혹은 그 단대 행정실 같은 데 학생들 질문하는 거를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받고 얘가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기까지 올 것 같고요. 교수님들이 수업에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질문은 이 컴퓨터가 다 처리해 주고 교수님들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은 이것도 지금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시스템상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 로봇들을 그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그 많이 봐왔던 그런 좀 어설픈 로봇들은 아니고요. 이 로봇은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이 로봇은 두 발로 걸어 달리는데 사람이 밀어도 안 넘어집니다. 얘네도 두 발로 달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점프까지 합니다. 이 정도 테이블은 그냥 점프해서 넘어버리기도 하고 얘는 네 발 달리는 로봇인데 넘어지면 저절로 혼자 잘 일어섭니다. 일어서기도 하고 컵을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동영상은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페퍼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스카페 매장 같은 데에서 손님들을 응대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대를 잘합니다. 1년 365일 동안 월급도 안 줘도 되고요. 값도 쌉니다. 150만 원 정도. 뭐 이거 당연히 내가 만약 사장님이라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하루 종일 쓸 수도 있고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밥도 달라는 얘기도 없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학교에 이만큼 기증을 했답니다. 2,000여 대를 기증해가지고 로봇을 활용한 교육을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기증을 했고요. 실제로 저런 식의 로봇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그 단순한 형태의 로봇들도 있습니다. 이거 대학들에서 이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걸어 다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냥 그런 간단한 형태의 로봇인데 이 위에는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암에 걸린 학생인데 집에서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데 이거가 학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의 로봇들을 써가지고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 그리고 이렇게 그 원격 교육에도 학생이 못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들을 컴퓨터 안에 설치해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거의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들이 다 클라우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는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포그 컴퓨팅이라고요. 포그, 안개처럼 우리 주위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우리의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oT 시기가 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센서와 컴퓨터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애플이 만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iCloud.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메일이나 오피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웹브라우저 하나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공대에 설치한 강의실인데 실습실입니다. 이 방에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없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없고 컴퓨터 딱 키면은 이 실습실들인데요. 컴퓨터를 켜면 서버에서 OS랑 소프트웨어를 다 내려받습니다. 그리고 딱 끄면 그냥 그 본체만, 모니터만 꺼지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되면은 일단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낮출 수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유지보수 굉장히 편해집니다. 30대 또는 100대의 컴퓨터를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서버 관리 한 대만 하면 되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의 그 컴퓨터 실습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서버는 한 1000대가량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 동네 대장은 구글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쪽을 하는 데는 거의 뭐 구글이 왕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구글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 접속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 포탈에 로그인 하시면 오피스 365라는 게 아마 포탈 상단에 메뉴가 떠 있을 겁니다. 그거 딱 클릭하시면 이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지 않으셔도 파워포인트를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열고 저장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이미 교내 교수님들한테 한 800여 대의 아이패드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교수님 수업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강의실에 그 미러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시설들을 다 해놨고요. 교수님들이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강의실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시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저희가 그 강의실에 깔아놓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최근에는 안드로이드까지, 그 다음에 윈도우 노트북까지 한 화면에 그대로 그 미러링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판서를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고요. 강의 녹화나 아니면은 학생들의 어떤 그 클리커 같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많이 쓰는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음악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악기들 잔뜩 갖다 놓고 협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 아이패드에 있는 게러지 밴드라는 걸 이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협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엑스박스 360이라는 건데,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 AI 기능, VR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춤도 추고 뭐 이런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거를 좀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VR 쪽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교수님은 VR을 차세대의 타임머신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는 어떤 그 안경을 쓰거나 혹은 뭔가 그 컴퓨터 화면으로만 어떤 그 VR들을 봤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많이 보던 게 이제 그 AR 부분이죠. 이렇게 그 아이폰이나 이런 거 갖다 대면 어떤 카드 위에서 이런 식의 사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그먼트 리얼 버추얼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고글 같은 걸 쓰면은 이 현실 공간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상 사물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의과대학에서 교육용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익스페디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의 어떤 그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거를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싸겠지만 이 고글은 얘는 한 $10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매직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기능은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학생들 다 있는 대강당에서 한 8초짜리 이 고래가 점프하는 이런 그 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이 뒤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가지고 사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 8초짜리 동영상을 만들면서 수백억을 이렇게 그 펀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워낙 뭐 요즘 유명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교육을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많은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나름의 어떤 그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그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 중에 좀 유명한 사례가 이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학교는 오프라인 캠퍼스가 없는 대학입니다. 오프라인 캠퍼스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하면 저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철저하게 이렇게 그 화상 수업입니다.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합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닌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뭐 1학년 때는 런던, 2학년 때는 뭐 미국, 3학년 때는 독일, 4학년 때는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에 학생들이 와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의 화상 수업을 합니다. 근데 화상 수업을 하는데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상 수업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학생은 점점 파래지고요, 화면이. 말을 안 하는 학생은 점점 빨개집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학생은 얘는 너 왜 말을 안 하니? 그러면 얘를 찍으면 얘가 이따만한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뭔가 자료를 보여줄 때 필요가 있으면 이 화면 전체에 파워포인트 화면이나 시뮬레이션 자료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간에 여기 시험을 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공간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수업을 한 시간 동안 수업한 내용들은 각 학생별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됩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참여했고 어떤 식의 그 활동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은 이 수업이 끝난 후에 이 학생하고 다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너 지난번 수업 때 이런 거는 잘 못한 것 같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수님이나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수업 모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온라인 쪽 테크놀로지 쪽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잠깐 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테크놀로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그 싱가포르의 그 난양 테크놀로지 대학입니다. 난양 공대인데 2015년도인가에 이런 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더 하이브라는 건물입니다. 일단 겉보기에도 되게 범상치 않아 보이고요. 한 700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한 60개 정도의 강의실이 들어가 있는데 강의실은 전부 다 이런 식의 공간입니다. 다 그 플립 러닝을 위한 전용 건물입니다. 최근에 그 플립 러닝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플립 러닝을 그 대학 수업의 어떤 기본적인 수업 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만들고 강의실들 한 50개, 60개 정도를 저런 전용 강의실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 대학이 한 10년 전부터 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학의 모든 강의를 다 녹화를 했습니다. 모든 강의실에는 기본적으로 다 녹화 시설이 있고요. 저 대학의 교수님들은 본인의 강의를 녹화하는 거를 당연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로. 대학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관제팀 그쪽에 가면은 그 모든 대학 강의실들이 다 이렇게 그 관제 시설로 다 모니터링이 되고 다 저장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저런 건물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수업 공간까지 만들어서 플립 러닝이 대학의 기본적인 수업 방법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 대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러닝 스페이스를 유니스트에서 좀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닝 커먼스라고 이름을 여기서 붙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자율학습 공간입니다. 자율학습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봉 같은 게 있고요. 학생 앞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딱 켜지고 숫자가 찍히면은 튜터들이 와가지고 학생이 공부하는 데서 너 뭐 모르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튜터는 항상 상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 그러니까 그 능동학습실 같은 곳이 되어 있는데 튜터들이 항상 상주해 있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해당하는 어떤 그 교과목 관련된 튜터가 가서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의 어떤 그 강의실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두 군데 강의실에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노드 체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강의실 안에 이런 그 책걸상, 일체형 책걸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편하게 그 교수님들이 수업 대응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짤막하게 해외 사례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그 전 총장님 시절에 버추얼 이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학 강의실과 그 다음에 대학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좀 콘텐츠화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시도였고요. 그래서 대학의 캠퍼스를 스마트하게 하고 온라인 시스템들도 좀 잘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의 지금 한 5년째 이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오프라인 강의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전히 강의실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눈 뜨면 학교 옵니다. 눈 뜨면 학교 와가지고 강의실에서 교수님들과 먼저 만나게 되는 구조고요. 우리 학교에 근데 문제는 강의실이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한 500개에서 600개 사이? 근데 이제 연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강의실도 많고요. 창고인데 강의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습실인데 갔더니 실습 장비 하나도 없고 창고로 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의 대형, 중형, 소형도 있고요. 강의형, 그룹 활동형, 실습 코치형도 있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의 목적은 가능하면 소형, 콘텐츠 생산형, 그 다음에 이런 그룹 활동형이나 실습 코치형으로 강의실들을 바꿔나가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쪽은 이런 좀 시설 장비를 딱 분류를 하고 시설 장비들을 표준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강의실 공간 구성뿐만이 아니라 강의실 안에 들어간 시설 장비들도 가능하면 표준화하고 첨단화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한 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강의실들은 이런 것들을 표준화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TV 모니터입니다. 이런 소형 강의실은 사실은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는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화면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빔 프로젝터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TV 하나만 있으면은 저게 스피커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놨고요. 저희 대학의 기본 강의실의 기본 형태는 스마트 강의실입니다. 전자교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터, 스크린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칠판 인테리어나 PC 음향 장비가 들어갑니다. 전자교탁을 가서 켜면 컴퓨터 켜지고 프로젝터 불 들어오고 스크린 내려와서 교수님이 수업하시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목표입니다. 첨단 강의실 A형은 녹화 강의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은 카메라가 있는 녹화 강의실이 한 34개 정도가 있고요. 카메라는 없지만 지금 이 방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이 컴퓨터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실은 300군데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녹화를 해서 바로 서버로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화상 강의실도 지금 저희 대학에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룹형 강의실, ALC 강의실이라고 저희 이름 붙였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한 5개, 6개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의 가변형 강의실은 지금 2군데, 포스코관에 하나 있고 ECC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의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이제 저기 마곡에 이제 새로 의대를 만드시는데 이걸 꼭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비쌉니다. 이게 원가가 70만 원입니다. 한 대가. 이게 도저히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대학의 강의실에 들어가면 전자교탁 표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켜면
데스크탑 컴퓨터가 준비되고 프로젝터 켜주고 스크린 내려오고 사운드가 딱 정확한 목소리가 전달될 정도로 준비가 됩니다. 수업에 따라 가지고 팀 활동을 하는 강의실이라면 ECC에 143호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런 식의 강의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촬영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21개였는데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프라임 사업하면서 공대에서 한 14개 정도 강의실을 더 만드셨어요. 카메라 들어간 강의실을. 화면 녹화가 필요하다면 300여 개 정도의 이런 스마트 강의실을 다 되니까 아마 전자교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전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교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화상 강의가 필요하다면 여기 화상 강의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강의실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번호는 1004번입니다. 혹시 강의실에서 뭔 일이 생기면 일단 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나가도 일단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저희가 받아서 시설팀으로 연락을 따로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대학의 그 강의실 지원센터는 현장 출동보다는 원격에서 모든 그 시설 장비들을 관리하는 거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교탁은 다 이제 원격 관리가 다 되고 있고요. 빔 프로젝터,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다 원격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번에 겨울방학 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헬린관 1층 로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좀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약간 요즘 학생들은 꼭 그 공부를 해도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열심히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분위기 나게끔 꾸며봤고요. 이거는 공대 PC 실습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체형 컴퓨터인데 하드디스크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굉장히 깔끔해지면서 관리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냥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한꺼번에. 이거는 조형대 C동 1층 로비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토끼굴 같이 막 굉장히 많은 꼬불꼬불했는데 다 터버렸습니다. 다 터버리고 이 폴딩 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안쪽 공간을 따로따로 수업을 하시고요. 전체 공간을 다 써가지고 전시회를 하신다든지 할 때는 폴딩 도어를 접고 전체를 다 전시실로 쓸 수도 있습니다. 조형대는 이렇게 연말쯤 되면 학생들 발표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전제는 원래는 이 공간이 뭐 시각 디자인 전공, 무슨 디자인 전공, 무슨 디자인 전공 다 따로따로 공간 수업하셨는데 이걸 다 터버렸습니다. 다 내놓으시면서 저희가 이걸 다 터버리고 수업을 다 따로 골고루 배정을 하시고 다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갖다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저희가 아이패드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러닝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미러링을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맥, 윈도우까지 한 화면에 다 미러링이 가능하도록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저희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러링도 되고 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이용해가지고 굳이 USB 안 가지고 다니시고 그냥 올려놓으시고 미러링 바로 해서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오피스 같은 것들 다 당연히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강의 녹화도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PC의 원격 접속도 가능하고요. 학생 참여 솔루션 이런 것, 소크라티브나 핑퐁 같은 거 이용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용해가지고 교수님이 질문하면 학생들이 바로바로 응답하는 게 화면에 바로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공유 솔루션은 선생님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혹은 그 컴퓨터 화면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같이 미러링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차후 사이버 캠퍼스에도 한번 요 기능을 적용해 보자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 파워포인트를 사이버 캠퍼스에서 딱 오픈을 하시면 학생들이 만약에 사이버 캠퍼스 같은 강의실에 들어가 있으면 파워포인트가 같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굳이 학생들이 저 멀 뒤에서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더라도 그냥 같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화상 강의, 오인수 교수님 화상 강의 이거 페이스타임으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어떤 교수님은
출석 부리기 귀찮다고 그냥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출석을 대신하기도 하십니다. 이건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받은 자료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시스템인데 이거는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입니다. 교수님들이 동영상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거를 업로드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강의실에서 녹화를 하시면 녹화한 게 저절로 여기 올라갑니다. 강의실에서 녹화 버튼을 일단 교수님들이 누르셔야 되고요. 녹화 버튼을 딱 누르시고 수업 열심히 하시다 보면 까먹으시잖아요. 이렇게 녹화 버튼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녹화를 하고 있는지. 80분이 지나면 저절로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녹화는 80분 동안 딱 진행이 되고 80분이 지나면 녹화 딱 끊어지고 서버로 딱 업로드 됩니다. 올라가면 교수님 혼자만 볼 수 있습니다. 1차는. 아이고. 교수님 혼자만 보실 수 있고 딱 봤을 때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 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싶을 때 학생들한테 오픈하시면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든 목적은 그 교수님들이 본인의 강의를 녹화를 하시고 내가 강의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성찰해 보시고자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만들었지만 이거를 최근에 저희가 사이버 캠퍼스랑 밀접하게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사이버 캠퍼스 왼쪽 메뉴 중에 그 동영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코어 시스템에 있는 동영상들을 그대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새로 만든 이제 사이버 캠퍼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동영상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업체에다가 새로 이렇게 뭐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이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던 무들이라는 오픈소스 LMS를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그걸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었고요. 최근에 2016년도에 그 아이폰 안드로이드 전용 앱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로그인하는 학생보다 이쪽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로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을 많이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이 사이버 캠퍼스를 업데이트하면서 이클래스라는 기능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사이버 캠퍼스의 강의실이 학교에서 개설되는 강의만 오픈이 됐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교수님들 누구나 혹은 직원 선생님들 누구나 혹은 학생들 누구나 이화인이면 강의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혼자 만드는 겁니다. 혼자 만들어서 외부의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른 학생들하고 여기서 팀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사이버 캠퍼스 강의실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나 혼자 연습해 보고 싶어. 이럴 때도 쓰셔도 됩니다. 강의실 안에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혼자 강의실 하나 이건 제가 혼자 만든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는 다른 학생들하고 팀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요. 학생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150개 정도의 지금 E클래스, 개인이 혼자 만든 이 E클래스가 개설이 된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 캠퍼스는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과목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씁니다. 공지사항 많이 쓰시고요. 자료 등록, 게시판, 질의응답하는 데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징인데 일단 눈 뜨면 학교에 오니까 학교에 와서 사이버 캠퍼스 접속을 합니다. 밤에는 안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원래 온라인 시스템인데 그냥 눈 뜨면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접속을 합니다. 학생들은. 요거는 제가 사캠 관리자 선생님한테 한번 받았는데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글을 등록을 하면 학생들한테 사이버 캠퍼스 앱으로 알림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게시판에 학생이 질문을 쓰면 선생님들한테 이메일로 갑니다. 예, 그리고 과제 피드백이나 관리 및 우수 과제 공유 기능이 가능한데 피드백은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때 왜
택배 선생님들 받으실 때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교수님들이 미리 피드백을 쭉 입력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력해 놨던 게 있으면은 그거 땡겨가지고 그냥 피드백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 우수과제 공유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것 중에 출석부 교수님들 이제 만드시는 거를 행정실에 이제 사이버 캠퍼스 출석부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손으로 쓰셨던 출석부를 사이버 캠퍼스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요것도 저희가 그 교무랑 작업해가지고 사이버 캠퍼스 출석부도 인정받게끔 해놨습니다. 성적을 사이버 캠퍼스에서 쭉 정리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유레카에 바로 업로드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유레카에 전송하면 전송 딱 해서 바로 가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위험하다고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업로드 되는 거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팀플 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전 학기 자료는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사이버 캠퍼스는 학생들이 딱 강의 시작하면 많이 쓰는 겁니다. 교수님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최근에 보통 이 수업 시작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동시 사용을 합니다. 쉐어 시스템은 저희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콘텐츠들을 업로드 해놓고 교수님들 강의 자료나 혹은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우수 교수님들 우수 강의 동영상 같은 거 저희가 촬영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하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교수님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쓰라고 자료 올려놓기도 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유튜브에 저희도 이제 강의 공개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튠스 U도 강의 공개 시스템이 저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K묵을 통해 가지고 저희 대학의 강의를 많이 지금 공개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 좋고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저희 대학의 김찬주 교수님 강의랑 올해는 신경식 교수님 빅데이터 강의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강의로 인기 강의로 계속 지금 신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거는 더 포트폴리오입니다. 더 포트폴리오는 우리 학교 인재상이 이제 더 인재라는 건데 더 인재가 되려면 5가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지창문공세. 교수님들 강의 수업 개설하시면서 지식 몇 점, 창의 몇 점 해가지고 합계 100점 입력하셨지 않습니까? 그 입력하신 그 값들이 여기 학생들한테 보입니다. 나중에. 학생이 수업을 쫙 들으면은 어떤 교과목을 들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은 그 수업을 들을 때 몇 점 입력한 게 나는 여기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학생들한테 비주얼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어떤 교과목을 듣고 어떤 비교과 활동을 했는지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사이버 캠퍼스를 포함한 유레카 사이버 캠퍼스 경력개발 시스템, 학생 상담 시스템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학습을 통해 가지고 교과, 비교과 활동을 관리를 하고요. 교내의 모든 기관들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비교과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과나 비교과 활동을 한 것이 이 역량 관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역량으로 쌓입니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역량이 여기에 쌓이게 되고 그 역량 쌓인 거를 가지고 나중에 취업할 때 혹은 다른 곳에 창업을 한다든지 다른 진로를 갈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쌓은 역량이 어떤 기획 직무에 어떤 게임 기획 쪽에 적합한지 안 한지. 왜냐하면 그 게임 기획에 적합한 직무 역량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미리 세팅해 놓은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여기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나는 이쪽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 해당하는 역량에 있는 교과목들이나 비교과 활동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제안해주면 그 학생은 그 교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쌓은 역량을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갖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설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그 인사 담당자한테 보내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그 4년 동안의 모든 결과, 일들을 여기서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더 학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본인이 했던 교과나 이런 것들이 성적과 이수학점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트랙 같은 것이나 인증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고요. 역량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더 인재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뭐 본인의 역량과 소속 단과대학교 역량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대학의 그 모든 교과목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 쪽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지식 탐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쌓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획에 광고 기획을 가기 위해서는 분석력, 의사소통, 리더십, 유연 창의력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얼마나 쌓았는지 이런 걸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설계 쪽은 본인이 나는 어떤 식의 진로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필요로 한 어떤 진출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쌓기 위해서 어떤 교과목이나 어떤 비교과 활동을 들어야 하는지를 제시를 해주는 메뉴고요. 요거는 저희 경력개발센터에서 만든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어떤 가이드입니다. 이 퀘스트라고 불리우겠는데 이런 쭉 활동을 하면은 경영 전략 기획의 비교과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라고 이제 약간 가이드처럼 만들어 놓은 이 퀘스트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마이 포트폴리오 쪽에 들어가면은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직접 만들 수가 있고요. 현재 많은 학생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 쪽으로 교수님 사대 쪽에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비교과 활동을 앞으로는 벽보로 붙이지 말고요. 벽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말고 일원화하라고 저희가 다 안내를 했고 지금 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각 전공이나 단과대학, 뭐 학생 입학,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동아리나 이런 쪽에서 하는 모든 비교과 활동들을 비교과 활동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학생 입장을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비교과 활동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과 활동은 학생이 어떤 역량을 쌓을 수 있는지도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교과 활동을 단 이제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이제 음대에서 어떤 비교과 활동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음대 재학생만 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비교과 음대에서 입력할 때 음대라고 딱 체크하면은 다른 학생들은 이 메뉴가 안 보입니다. 음대 학생들한테만 보이게 되겠죠. 만약에 사대에서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사대 4학년만 뭐 이렇게 할래. 그러면 사대 4학년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아르테나라는 김수정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관리자 권한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단대 행정실이나 전공에 있는 자연인, 그러니까 단대 행정실의 팀장님이나 혹은 각 과에 있는 조교 선생님이라 될지라도 누군가가 포탈에 로그인할 수 있는 학번이나 교본을 가진 분이면은 그분에게 저희가 비교과 활동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여기다가 비교과 활동을 입력을 하시면 바로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학생들은 우리 학교 전체의 비교과가 뭔지 알고 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비교과 활동을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학 차원에서도 비교과 활동들이 그냥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구나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무지하게 빠르게 진행을 한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은 이제 테크놀로지 쪽이니까 제가 이제 교육혁신센터 팀장이고 무크센터 팀장인데 무크센터 팀장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면은 테크놀로지를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학교나 외국에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놀로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걸 수업 시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교수님들이 어떤 교육 활동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교수님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놀로지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오히려 교육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테크놀로지 잘못 사용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압도되면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이 교육은 사라지고 테크놀로지의 전시공간이 돼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테크놀로지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구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